자, 챕터 3 시작하겠습니다. 화학의 기본 법칙과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제1절 화학의 기본 법칙. 자, 1.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정의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할 때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은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과 같다는 법칙이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틸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인데요.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해요. 그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가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고요. 두 번째, 구성하는 원소의 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비교하시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게요. 그러면 반응물일 때 구성 원소가 뭐뭐 있죠?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어요.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어요. 생성물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네요. 그래서 C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어요. 결국 구성 원소의 종류는 같았어요. 수만 같으면 돼요. 자, 반응물일 때 C가 몇 개 있죠? C2니까 2개. H는 4니까 4개. 산소는 3 곱하기 2죠. 얼마에? 6개가 있네요. 다음에 생성물일 때 C는 앞에 2가 있으니까 2개. H는 2 곱하기 2니까 4개. 산소는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2니까 6개 똑같네요. 결국 반응 물질의 질량과 생성 물질의 질량, 결국 어떻게 된다?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읽어보시고요. 3번 볼게요.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전형적인 필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곤란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정의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원소가 동그라미 있어요. 두 종류의 원소. 결합하여 두 가지 화합물을 만들 때 두 가지 화합물 동그라미. 원소 한 개의 질량과 화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게 뭐예요? 배수비례 법칙이에요. 요거는요, 얘가 있는데 SO2, SO3, CO, CO2, H2O, H2O2. 이제 필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키워드가 뭐예요? 두 종류의 원소와 두 가지 화합물이잖아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SO는 두 종류 원소죠. SO3 두 종류 원소죠. 그 다음에 화합물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배수비례 법칙을 만족을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선 시간에 배운 동소체 기억나세요? 동소체일 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키워드가 뭐랬어요? 단체. 한 가지 원소. 그렇죠? 그거가 겹들여서 나와요. 문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동소체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게 산소와 오존이거든요. O2, O3. 그리고 딱 주면서 다음 중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골라라. 한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면 되죠. 왜요? 얘는 한 종류의 원소니까 배수비례 법칙을 만족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배수비례 법칙은 뭐예요? 두 개잖아요. 두 종류 원소, 두 가지 화합물. 그래서 뭐야? 둘 치킨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문제 푸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보일의 법칙 보겠습니다. 자, 4번과 5번과 6번은 한 덩어리로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필기, 실기, 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보일 샤렐의 법칙. 그래서 제가 보일 샤렐의 법칙을 가지고 나머지랑 설명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먼저 보일 샤렐의 법칙 보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 뭐예요? 보일 샤렐의 법칙이에요. 즉, 절대 온도와 부피의 비는 항상 일정하고 절대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게 보일 샤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T분의 PV는 일정하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 상태다, 나중 상태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처음 상태를 1의 상태라고 하고 나중 상태를 2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상태로 써서 어떻게 쓰냐면은 일반적으로 T1분의 P1, V1, P1, V1 요걸 처음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 상태는요. 2로 쓴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T2분의 P2, V2, P2, V2 요렇게 해서 요거를 나중 상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T분의 PV가 일정하니까 T1분의 P1도 어떻게 돼요? 일정하겠죠. 그 다음에 T2분의 P2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결국 얘네들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인자가 몇 개예요? 전체가 6개잖아요. 6개의 인자 중에 5개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 책에는 지금 이 중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P2.
P2죠. P2. 나중 압력을 구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T1, V1, T1분의 P1, V1 이퀄 T2분의 P2, V2에서 우리가 구하자는 게 P2잖아요. P2를 중심으로 나머지 다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2는 T1분의 T2 곱하기 V2분의 V1 곱하기 P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샤를레 법칙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일의 법칙 설명합니다. 보일의 법칙. 자, 4번이에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동그라미 치세요. 온도가 일정.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즉, 절대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에서? 보일-샤를레 법칙에서. 조건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자,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면 T1과 T2가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약분되겠네요. 같으니까. 뭐만 남아요? P1, V1 이퀄 P2, V2 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나중 부피예요. 그러면 V2를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키면 돼요. 그래서 P1분의 P1 곱하기 PV1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다음에 이제 볼까요? 샤를레 법칙 볼게요. 그건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는 압력이 일정 동그라미 치세요. 압력이 일정.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즉, 절대 온도와 부피의 비는 뭐하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키워드가 뭐죠? 그렇죠.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에서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P1과 P1과 P2가 같겠네요. 당연히 이건 약분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T1분의 V1, T2분의 V2. 요거만 남겠네요. 여기 남았네요. 그렇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V2예요. 그럼 V2를 내비두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1분의 T2 곱하기 V1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요거는 뭐예요? 공식만 암기하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필기하고 실기 공이 문제에 나옵니다. 자, 정해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여러 상태를 압력, 부피, 온도, 몰수 등의 관계로 나타낸 방정식이다라고 했고요. 공식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PV는 뜻을 몰라도 공식은 알고 계실 거예요. PV는 nRT다. 그리고 요거보다도 좀 더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이 n을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V는 n분의 WRT다. 그래서 요 식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 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P를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ATM 씁니다. ATM. 이게 기압입니다. 1기압, 2기압 할 때 그 기압이에요. 부피는 뭘 써요? 리터를 씁니다. V. 다음에 M은 g/몰을 쓰고 저 질량도 뭘 써요? g을 씁니다. g을. 그다음에 이 R값, 이걸 기체 상수라고 했는데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똥이의 똥파리 뭐라고요? 똥이의 똥파리. 그래서 0.082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똥이의 똥파리 0.082. 뭐까지? 단위까지. 어떻게 됩니까? ATM 기압 리터 per 몰 K입니다. 몰 K. 이 퍼라는 개념은 분모를 얘기하는 거, 요거 나누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분자, 여기는 분모. 그래서 똥이의 똥파리 아톰 몰카로 외우셔야 돼요. 아톰 몰카 0.082 ATM 리터 per 몰 K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자, T는 뭐냐면 절대 온도 K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라고 하면 섭씨 온도죠. 도시. 도시에다가 273을 더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많이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튼 여기서는 뭘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PV는 n분의 WR표는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자, 공식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부담 하나도 안 됩니다. 나중에 만들고 나서요. 만들 때까지가 좀 힘들죠. 그거 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식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실제 기체는 고온 저압일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 되는 거. 자, 고온. 자, 그 전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헐헐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낮을 때랑 높을 때.
즉 액체랑 기체랑 생각하면 어느 게 훨훨 날아들어요. 기체잖아요. 고온일 때. 다음에 저압이에요. 압력은 힘인데 힘은 어떻게 돼요? 저압은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거고 고압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훨훨 날아다니려고 못해요? 저압일 때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에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압이고 저압일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이상기처럼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번입니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뭘 좀 본 다음에 뭘 보고 그리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이거 뭘 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보겠습니다. 자, 몰이에요. 동그라미 1번. 원자, 분자, 이온처럼 매우 작은 입자의 수를 묶어서 부르는 단위로 1몰은 6.0 이상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몰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개수예요, 개수. 요걸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필 한 다스라고 그래요, 연필. 연필 한 다스를 몇 자루예요? 12자루. 맞죠? 연필 12자루를 우리가 한 다스라고 부르죠. 연필 12자루를 이거를 한 다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연필 36자루예요. 몇 다스예요? 3다스. 연필 60자루예요. 몇 다스예요? 5다스. 맞죠?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마늘 한 접. 마늘 100개. 마늘 100개.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마늘 100개를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접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늘 500개는 5접. 마늘 400개는 4접이라고 4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큰 수를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수가 바로 뭐야? 이게 몰이에요, 몰.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화학은 원자, 분자, 이온 너무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만한 것들을 세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6 곱하기 10의 23승계. 6 곱하기 원자, 분자, 이온이 했던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뭘 한다? 1몰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30 곱하기, 원자가 30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몇 몰이에요? 5몰.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18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그럼 몇 몰이에요? 3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게요. 이제 CO2야, CO2. CO2.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산화탄소 이 몰보다는 뭐냐면, 요만큼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싶어요? 질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질량. 즉 물질의 양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물질의 양을 몰 단위로 내가 알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과학자는 생각을 하다니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질량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이걸 약속한 겁니다.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 원자량, 불자량, 물질량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분자량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분자량에다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질량이니까 뭘 붙여요? 그죠? g을 붙인 거를 이걸 뭘 했냐면은 1몰의 질량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1몰의 개수는 어떻게 됐어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였고. 그렇죠? 근데 1몰의 뭐야? 질량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CO2 1몰이잖아요. 그럼 CO2 1몰의 질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의 분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배울게. 원자량의 합을 우리가 분자량으로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12는 원자량이 얼마세요? 질량수가? 이게 얼마죠? 12거든요. 12에다가 5는 16이에요. 16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32에서 얼마예요? 44예요. 그래서 CO2의 1몰의 질량은 어떻게 한다? 분자량이 얼마예요? 44에다가 얼마 붙인 거? 9g.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있어요. 물. H2O죠. H2O 1몰이 있어요. 이거 질량 얼마예요? 얘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H2는 18이죠. 18에다 뭘 붙인다? 9g 붙인 거. 이거를 1몰의 질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여기 보세요. 1몰의 질량은 뭐한다? 몰질량, 화학식량. 통상적으로 이 분자량을 많이 씁니다. 분자량에다 뭘 붙다? 9g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등장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의 양을 될 수 있으면 이제 몰 단위로 바꾸려고 얘기를 해서 요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요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CO2가 말 그대로 3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5몰이죠, 5몰. 맞죠? 이해하세요? 자, CO2가 44g이 있어요. 이게 몇 몰이에요? 1몰이죠. 왜 1몰의 질량을 내가 분자량에다 g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CO2가 88g이 있어요. 그럼 얘 몇 몰이에요? 2몰이죠. CO2가 132g이 있어요. 얘 몇 몰이에요? 3몰이죠. 자, 그럼 이 3몰이 어떻게 나왔어요? N값이? 몰수가? 질량을 뭐로 나눈 거예요? 이거에 CO2에 분자량으로 나눴네. 분자량. 분자량이 44g을 나눈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질량을 뭐로 나눈 겁니까? 분자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몰수라는 개념. 이 몰수라는 개념은 질량을 분자함으로 나눈다는 N은 N분의 W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도 이상기대 상대방에서 잠깐 봤죠. N이 N분의 W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CO2가 132g이다. 몇 몰이냐? 132g인데 CO2가 몇 g이에요? 44잖아요. 분자량이. 그러니까 몇 몰이 돼? 3몰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다? 물질의 양을 몰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라는 거.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몰 분율이에요. 혼합 물질에서 특정 성분의 몰수와 전체 몰수와의 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문제풀이 하면서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몰에 대한 건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20페이지로 가야죠. 앞에 아보가드로 법칙 하다 일로 왔으니까 그거 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아보가드로 법칙.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볼게요. 자, 표준 상태에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표준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자, 앞서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상온상압 20도씨 1기압을 배운 적이 있어요. 뭐로 배웠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연 상태. 자연 상태는 2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는 뭐예요? 0도씨 1기압.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표준 상태에서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모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래요? 22.4리터래요. 그 속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뭐가 있대요? 저 분자가 존재한다는 법칙이죠. 당연히 1몰이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래요? 22.4리터예요.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표준 상태에서. 자, 예를 듭니다. 자, CO2예요. 0도씨 1기압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1몰이 있어요.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 있어요. 얘 부피 얼마라고요? 22.4리터라고요. H2, 수증기예요, 수증기. 기체니까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뭐 있어요? 여기가 3몰이 있어요. 3몰. 그러면 이 개수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6 곱하기 10의 23 곱하기 3이 있는 거죠. 즉 18 곱하기 10의 23,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부피가 얼마라고요? 1몰일 때 22.4리터니까 3몰이니까 22.4리터에다가 3을 곱해야죠.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건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요. 1몰의 부피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다. 그런 CO2가 됐던 말 그대로 수증기가 됐던 H2O가 됐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체는.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구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 이것도 이제 필기에서 많이 나와요. 공식만 암기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그 기체의 분자량,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즉, 가벼운 분자는 빨리 확산되고 무거운 분자는 느리게 확산되고 당연한 거예요. 가벼운 게 빨리 가겠죠. 움직이겠죠. 무거운 거보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하냐. V2분의 V1인데 이게 뭐냐면 역수 개념이에요. 제곱근의 반비례니까 역수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자량이 반비례가 되니까 이게 역수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다 뭐야? 제곱근이라고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요. V2분의 V1은 루트 M1분의 M2 이퀄 루트 로1분의 루트. 이걸 로를 이제 밀도라고 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만 암기하시고 어디서 문제풀이 시간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몰 등이에요. 자, 기초관이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길이에요. 1m 100cm고 이게 1000mm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자, 1mm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1m는 100cm고 1000mm예요. 근데 1ml는 몇 미터냐고요.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연히 뭐가 돼요? 1000분의 1m라고 당연히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1000이라는 건 이렇게 씁니까? 10의 3승이라고 씁니까? 그리고 10의 3승분의 1입니까? 맞죠? 그리고 요거는 요 지수가 말 그대로 지금 분모에서 분자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이 마이너스 3이 됩니까? 그리고 요거는 0이 몇 개 있어요? 0.00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아는 거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1mm 딱 보는 순간 뭐냐면 이게 쭉 나와야 된다, 머릿속에. 이걸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ml라.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미터로 환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1000분의 1 미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1mm 자리에다가 1000분의 1 미터를 집어넣을 줄 아셔야 된다고.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 요거는 1세제곱미터가 1큐빅미터가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1리터가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1 큐빅미터. 그러니까 요게 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 중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만약 257ml라고 하면 이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요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환산해야 되면 나중에 리터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리터하고 밀리리터는 뭐냐면 1000배 관계예요. 그러면 257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0.257리터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계산기에 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착각을 하고 그냥 257을 바로 그냥 계산기에 입력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훈련들 좀 많이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질량은 1kg은 1000g이다. 그럼 1g은요? 1000분의 1kg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렇죠? 또 시간도 요거 좀 뭐 1시간은 60분이고 3600초다. 요것도 여러분이 좀 준비를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요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온도는 우리는 항상 무슨 온도를 써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 쓴다.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한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으로 한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 다음 6번은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공식으로 그냥 1칼로리는 얼마예요? 열의 일당량,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1의 양. 근데 1칼로리는 얼마예요? 4.184줄. 그럼 1줄은요? 그래요. 4.184분의 1칼로리라고요. 여기까지 생각하시자고 이렇게 연습 자꾸 하세요. 시험 문제 여기 나오니까. 요 계산하는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1칼로리는 4.184줄이라는 거. 다음에 7번이에요. 표준 대기압.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놨는데요. 소방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더 플러스 알파로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위험물 출제된 거 보니까요. 3개 정도만 나와요. 1atm, 1기압이고 이게 760mmHg라는 거. 그리고 여기 101.325kPa라는 거.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1atm은 760mmHg고 어떻다? 101.325kPa이다. 자, 문제 중에 750mmHg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mmHg를 딱 보는 순간 1mmHg는 얼마예요? 760분의 1 atm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750 곱하기 760분의 1 atm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훈련 좀 하시라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왜요?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 할 때. 그래서 좀 연습하시라고 좀 많은 시간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세히. 그래서 꼭 연습하시고요. 다음 이제 8번입니다. 밀도 보겠습니다.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며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라고 합니다. 로라고 표시합니다. 그게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부피 단위는 크게 뭘 쓰냐면 큐빅미터와 리터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과 g을 씁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항상 뭉쳐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램 퍼 리터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킬로그램 퍼 리터라고 그러면요, 그거를 단위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램 퍼 리터가 됐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됐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밀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액체 밀도와 기체 밀도가 있는데 먼저 액체 밀도부터 볼게요. 액체는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계산하지 않고 측정의 극값 구한다. 그래서 이 측정값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물과 수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물은 통상적으로 1000kg per 큐빅미터입니다. 근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이 돼서요. 어떤 분들은 유일하게 물만 그래요. 1kg per 리터로 많이 암기하고 계세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4도씨 기준으로. 수온은요, 물보다 13.6배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13.6을 곱한 13,600kg per 큐빅미터고요. 요거를 환산하면 13.6kg per 리터가 돼요. 20도씨에서. 그래서 요거 위주로. 수온은 몰라도 물은 반드시 알고 계셔요. 1000kg per 큐빅미터 또는 1kg per 리터. 요 1000이 부담스러워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초밀도가 좀 중요하죠. 기초밀도. 자, 요거는 실기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기에도 계산하는 게. 자, 기체는 온도 압력이 변하면 밀도도 변하므로 아보가드로 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극값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표준 상태일 때요. 자, 원래 밀도 어떻게 정했어요? 부피분의 질량.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 근데 말 그대로 표준 상태일 때 기체잖아요. 1몰, 이거 기체잖아요. 1몰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22.4리터. 그게 부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22.4리터. 큐빅미터나 리터.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질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1몰의 질량이 얼마랬어요? 그게 분자량에다 구람 붙인 거잖아요. 분자량에다 구람 붙인 거.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나오는 거죠. 됐었죠? 다음, 표준 상태가 아닐 때요. 이건 공식으로 그냥 외우세요. 로는 뭐야? RT분의 PM. 뭐요? RT분의 PM. 뭐라고요? RT분의 PM. 저 3번 했어요, 지금. RT분의 PM 4번 외우시라고요, 그냥. 그래서 밀도.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어떻게 갑니까? RT분의, 즉 기체 장소에다가 절대온도 곱한 거에다가 PM, 절대압력과 분자량 곱한 거. 그게 뭐다? 밀도다라는 거. 되셨죠? 자, 요거 카드에다 써놓고 외우시면 금방 외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비중 볼게요. 비중. 9번.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깨끗해졌죠? 자, 비중 보겠습니다. 비중. 무게의 비를 의미하는데 비교 물질이 기준 물질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거는 원래 단위가 없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다 문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요. 이제 비중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중은 원래 단위가 없어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 비중을 거의 그냥 밀도로 생각하고 풉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원래 이제 밀도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건데 이제 비중값을 주기도 해요. 이제 2차 제가 이제 실기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거의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문제 풀이할 때는.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비중도요, 크게 액체 비중과 기체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비중은 뭐냐면 뭐랑 기준 물질하고 비교 물질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 물질이 뭔가 보는 거예요. 액체는 뭐가 기준이냐면은 4도씨 물의 밀도가 뭐예요? 기준 물질이에요.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 분해. 그리고 해당 물질, 비교 물질의 밀도를 쓰시면 액체의 비중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이게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기체 비중. 기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증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기 비중이라고 그래요. 증기 비중.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문제 푸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공식을 내가 써놨어요, 아예. 자, 기체 비중입니다. 모든 기체는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와 그 무게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모,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아,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예요. 분의 기체의 밀도예요. 근데 원래 기체의 밀도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표준 상태지만 기체 밀도는 표준 상태일 때랑 표준 상태가 아닐 때인데 통상적으로 표준 상태 아닐 때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1%도 안 나와요. 거의 그냥 100% 그냥 표준 상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표준 상태의 공식을 아예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씁니까? 이것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맞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상태 공기 부피는 21몰의 부피니까 22. 자, 다시 한번 쓸게요. 22.4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 상태의 밀도니까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공기의 질량은 얼마냐면 29예요. 그럼 암기하셔야 돼요. 공기의 분자량. 질량이라 분자량입니다. 질량은 분자량에다 구람 붙인 거잖아요. 자꾸 말이 헷갈리네. 말이 엇나오네요. 자, 공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 9람 붙인 거잖아요. 29에다 9람 붙인 거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게 표준 상태 공기의 밀도예요. 22.4리터분의 29. 자, 그런데 기체의 밀도는 표준 상태가 아닌 거 거의 안 나온다 그랬어요. 표준 상태만 나온다 했어요. 그럼 표준 상태 어떻게 갑니까? 그것도 똑같이 22.4리터분의 그리고 여기는 질량이잖아요. 1몰의 질량이 뭐야? 그 기체 분자량이잖아요. 분자량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캔슬이 돼서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문제 중에 기체의 비중, 증기 비중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29분의 뭐야? 분자량이라고요. 분자량. 요걸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기체 저 실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를 암기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준 상태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표준 상태. 표준 상태일 때 기체의 비중은, 증기 비중은 어떻게 구합니까? 29분의 기체의 분자량, 29분의 분자량. 그렇게 반드시 암기하고 계십니다. 하셔야 돼요. 증기 비중. 자, 몰은 제가 설명드렸고, 다음에 이제 이 원자량 볼게요. 원자량. 자, 탄소 동위 원소의 평균 원자량 10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값을 우리가 뭐래요? 원자량이라고 그래요. 누가 기준이에요? 탄소다, 탄소. 그리고 탄소는 몇 번이었어요? 원자 번호가 6번. 그 질량수는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2니까 짝수잖아요. 12가 되겠네. 그래서 요 12를 기준으로 이걸 상대적 질량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요거. 맞죠?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요건 당연히 암기하고 계신 걸로 제가 믿고요. 다음에 이제 분자량 볼게요. 자, 분자량은 뭐예요? 원자량을 더한 값이다. 그렇죠? 이거는 수소 분자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수소가 원자량이 원래 1이니까 1 곱하기 해서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질소 분자는 14 곱하기니까 28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16 곱하기니까 32. 이 정도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냥. 물은 얼마예요? 18. CO2, 탄산가스는 44, 메탄 16, 프로판 44. 이 정도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제 3절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 정의 한번 볼게요. 화학식을 이용하여 물질의 화학 반응을 표현한 식이다라고 했어요. 자, 표현 방법 뭐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하고요. 다음에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을 쓰고 두 이상의 물질의 결합 시에는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로 화살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는 아래 화살표로 표시한다.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화학식 앞에 개수 맞추는 거 잠깐 좀 볼게요. 여기서 요걸로 먼저 좀 볼게요. 요거 예를 한번 들었어요. 자, C3H8을 우리가 프로판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판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C하고 O가 만나서 CO2가 생기고요, H하고 O가 만나서 H2O가 생깁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생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맞춥니까, 원래?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의 합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보는 거예요. 자, 반응 물질 여기가 C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 C가 3개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C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3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3을 쓰는 거죠. 그럼 3개 같아졌죠. 다음에 H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네요. 그럼 8개 있으니까 여기는 2개 있으니까 몇 개 쓰면 돼요? 여기다가 4 쓰면 되겠네.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산소는 맨 나중에 맞춥니다. 반응물의 산소를. 어떻게 하냐? 생성물의 산소를 보는 거예요. 자, CO2에서의 O가 있으니까 요거 2개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O가 3 곱하기 2니까 6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H2O에서 O는 앞에 개수가 4가 있으니까 1 곱하기 4니까 얼마? 4에서 얼마가 돼? 10개가 됐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반응물질의 산소는 어떻게 돼요? 이 10개가 되려면 O2 앞에 얼마 쓰면 돼요? 5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 요렇게 말 그대로 개수가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뭘 맞춰요?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추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의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 이거는 필기, 실기, 정말 단골 문제. 실기에서는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하라는 대로.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의미. 자, 요거 밑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썼어요. 프로판이 연소하면 CO2하고 4몰의, 프로판이 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하면 3몰의 CO2하고 4몰의 물이 생긴다는 거.
수증기가 생긴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제가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반응식이 나오면 여러분은 요 세 가지를 그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 첫 번째, 개수와 몰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자, 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화학식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자, C3H8 프로판 앞에 숫자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는 뭐 일이 생략됐어요. 이걸 앞에 개수라고 그래요. 상수. 화학식 앞에 나와 있는 이 상수값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 그래서 요 개수 1대, 5대, 3대, 4는 뭐랑 같냐면 그 물질의 몰수와 같아요. 몰수. 1몰, 5몰, 3몰, 4몰이다.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몰수 관계, 개수와 몰수. 그 개수는 뭐야? 몰수랑 같다. B는, 개수 B는. 다음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살표를 중심으로 반응 물질의 질량, 전체 질량과 생성 물질 전체 질량은 같다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반응 물질의 질량의 합. 1 곱하기 44g. 자, 44g일죠. 근데 1이 하나만 있어요. 여기는, 요게 뭐예요? O2가? 32g이죠. 32g인데 그게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니까 5를 곱한 거예요. 전체 질량이 204g 나왔고. 생성 물질은 CO2가 3개. 맞죠? 44 곱하기 3. 자, H2O가 얼마예요? 4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4에서 204. 똑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됐죠?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이 개수비, 이 숫자의 비가 뭐랑 똑같아요? 거기에 부피비랑 똑같대요. 왜요? 부피비는 뭐예요? 개수비는 원래 몰수비랑 같은 거고 몰수비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1몰의 질량, 아보가드로 문제가 1몰이 얼마라는 거? 22.4리터잖아요. 그래서 요 부피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 먼저 프로판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2.4리터. 1몰의 부피는 22.4리터고 얘는 1몰 있으니까 1만 곱한 거죠. 자, 개수비는 5몰이에요. 5예요. 5라는 거는 뭐예요? 얘가 1몰일 때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인데 5몰이 있으니까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고 그렇죠? 1몰일 때 22.4리터니까 5몰일 때는 5를 곱해줘야죠. 다음에 요거 CO2 볼게요. CO2는 어때요? 1몰일 때 22.4리터인데 몇 몰 있어요? 3몰 있으니까 3을 곱한 거고. 맞죠? 다음에 이거는요. H2O는 1몰일 때 20.4리터인데 4몰이니까 4를 곱한 거죠. 그래서 1대 5대 3대 4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1번과 2번은 언제나 성립해요. 고체나 액체나 기체 했을 때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3번은 아보가드로 법칙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표준 상태일 때, 그 다음에 기체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식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된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필기해 놓으시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세요. 방식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게요. 자, C3H8이 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4몰의 CO2가 생기고요. 3몰이죠. 3몰의 CO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4몰의 수증기가 생겨요. 이렇겠죠. 자, 요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세 개를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겠어요? 몰수 관계. 몰수라고 쓰면 할게요. 몰수.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몰대. B로 쓰는 거예요. B에. 이거 몇 몰이에요?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어떻게 돼요? 5몰이고요. 대. 여기는요, 3몰이고. 여기는요, 4몰이에요. 자, 두 번째. 뭐 생각해야 되면,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만 쓰겠습니다. 질량만. 자, C3H8의 질량 얼마예요?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8이니까 44에다가 뭐예요? 1몰의 질량 9g인데 얘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러니까 1만 곱하겠네. 얘는요. O2는요. 32g이죠. 대죠. 32g인데 얘가 몇 몰 있어요? 5몰 있잖아요. 그럼 5를 곱해야죠. 이거 대. 자, CO2예요. CO2는 몇 g이에요? 44g. 44g인데 얘가 몇 몰 있어요? 3몰 있으니까 3을 곱해야죠. 대. 18. H2는 얼마죠? 18이죠. 18. 18g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게 기체라고 가정해. 표준 상태에서 기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몰의 부피가 22.4리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22.4리터인데 1몰 가지고 있네요. 이거 대.
얘는요 22.4리터인데 얘는 몇 몰이 있어요? 5몰 있잖아요. 곱하기 5를 해야죠. 이거 돼. 여기는요 22.4리터일 때 3몰이니까 3을 곱하고요. 여기는 22.4리터일 때 뭐 곱해요? 4를 곱하는 거죠. 자, 요거를 보는 순간, 여기를 보는 순간 이거는 자동으로 나온 거죠. 이 세 가지는. 맞아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말 그대로 여러분이 세팅을 해야 되고,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예요, 문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프로판, 이게 프로판이라고 그래요. 프로판 11g을 연소시켰을 때, 이거 프로판입니다. C3H8. 프로판 11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CO2의 양이 몇 리터라고 물어봐요. 몇 리터인가? 거꾸로 썼어요, 제가.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면 돼요.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보세요. 자, 프로판 관련돼서 뭐가 나왔어요? 질량 나왔죠. 그럼 프로판 질량 어디서 찾아요? 이걸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이산화탄소 관련돼서 뭐예요? 부피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22.4. 그렇죠? 이걸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을 세우냐면 비례식을 세우냐면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기준은 뭐예요? 이거부터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자, 프로판일 때 프로판 1 곱하기 44g일 때 부피가 얼마예요? 이 조건은 뭐예요? 표준 상태이고 기체일 때는 전제 조건이죠. 그럴 때 CO2는 얼마 발생했어요? 3 곱하기 22.4리터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판 11g일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크로스 계산하죠? 크로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X리터는 얼마 됩니까? 이게 밑으로 가죠? 1 곱하기 44g 분의 요거 갖다 쓰죠? 3 곱하기 22.4리터 곱하기 뭐예요? 11g.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 리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건 필기, 실기, 특히 실기는요,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이 세 개를 당연히 여러분이 다 끄집어내야 되고 이 관계를 그리고 필요한 문제에 따른 거는 필요한 인자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좀 힘들어요, 이거. 좀 어렵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좀 잘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